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오빠 결혼식에 아무것도 안 해주고 본인 결혼할 때 뭐 해줄 거냐 당당하게 묻는 신우가 참교육을 받은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5년 전에 결혼했습니다. 저는 30대 후반이고 신랑은 40대 중반이에요. 결혼은 양가 도움 없이 순수 저희 둘의 힘으로 했습니다. 결혼 비용, 신혼집, 살림까지 전부 저와 신랑이 결혼 전까지 모아둔 돈으로 했고요. 시부모님 저희에게 보태준 것 하나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결혼 축의금도 다 가져가셨습니다. 신랑 친구들과 지인들, 회사 동료들이 축의금 낸 것을 전부 계산하면 1,000만 원 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반면에 친정에서는 친척들과 부모님 지인들이 낸 축의금은 부모님이 가져가셨고 제 지인들이 낸 축의금은 저에게 주셨습니다. 양가 도움 없이 결혼을 했지만 저 예단비 드렸고요. 돌려받은 것은 없습니다. 저는 이런 자잘한 것들 따지지 않았어요. 신랑이 결혼 전에 1억 5천 대출을 끼고 3억짜리 집을 사놓은 상태였습니다. 제가 모아놓은 돈은 1억 정도였고요. 그러니 엄밀히 따지자면 제가 신랑보다는 5천 정도 모자라게 해간 셈이 됩니다. 그래서 자잘한 것들 따지지 않았습니다. 대출은 결혼 후에 맞벌이 하면서 다 갚았고 제가 투자를 한 것이 잘 되어서 돈을 많이 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0억짜리 아파트로 대출 좀 끼고 이사했습니다. 제가 짜증나서 여기에 하소연하기로 마음먹게 된 이유가 곧 있으면 신우가 결혼을 하는데 시어머니가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남편은 여동생이 둘이 있습니다. 제가 결혼할 당시에 신우들 둘 다 일하고 있었음에도 둘 다 저희에게 결혼 선물을 주거나 축의금을 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결혼식에 큰 신우는 잠바떼기 입고 와서 깜짝 놀랐어요. 결혼 후에 시댁에 가보면 작은 신우는 저희를 본체만 채 했습니다. 그냥 저는 좋게 생각했어요. 작은 신우가 저희를 본체만 채 하는 것이 기분이 좋지는 않지만 괜히 나서서 저에게 시집살이 시키는 것보단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큰 신우는 독립해서 살고 있어서 얼굴도 자주 보지 못하고 여태껏 지내왔습니다. 그런 큰 신우가 곧 결혼을 하는데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결혼 선물 뭐 해줄 거냐고 물어보시는데 하는 건 하는 건데 주는 거 하나 없이 받을 거 챙기려는 모습이 정내미가 떨어지더라고요. 처음 시어머니가 이 얘기를 꺼내셨을 때 집에 와서 신랑과 얘기를 하는데 200만 원 정도 하는 냉장고를 해주자고 하더군요. 저는 싫다고 했습니다. 신랑은 그래도 자기가 오빠인데 그 정도는 해줘야 하지 않겠냐는 논리로 저를 설득시키려 했고, 저는 신우는 그럼 동생인데 우리 결혼할 때 왜 200만 원짜리 냉장고 하나 못 해줬냐는 식으로 받아쳤어요. 신랑과 이런 식으로 의견 대립이 생겨서 한동안 필요한 말만 하고 살았습니다. 제 생각이 틀렸나요? 제가 치사한 것인가요? 저는 정말이지 신랑과 둘이 신우 결혼식에 가면 우리 둘의 식대보다는 조금 넘는 정도로 10만 원 축의금 내고 오고 싶거든요. 200이 누구 집 강아지 이름도 아니고 생각할수록 또 올라오네요. 얼마 전에 시댁에 큰 신우가 온다고 했다며 시어머니가 저희도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날 시댁 근처 고깃집에서 점심을 먹고 시댁으로 가서 차 한잔 마시며 얘기하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저에게 신우 결혼식에 얼마를 할 것인지 확답이라도 받고 싶으신지 또 그 얘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얼마를 할 것인지 아니면 가전제품이라도 하나 사줄 것인지를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아직 멀었으니 좀 더 생각을 해보겠다고 하고 넘기려고 하는데 결혼 당사자인 큰 신우가 저에게 뭐 그리 당당한지 자기 결혼식에 얼마 할 거냐고 물어보는 거 있죠? 정말 뱃속에서 열기 같은 것이 확 올라오는데 신랑을 쳐다보니 신랑은 바짝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화를 낼 수도 없는 노릇이라 눌러 참으며 제가 얘기했어요. 어머 아가씨, 가족끼리는 결혼식 축의금 같은 거 안 하는 거 아니었어요? 아가씨들도 저희 결혼 때 아무것도 안 하길래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라고 했습니다. 어머님은 저에게 손이랑 손아래가 같냐면서 신랑이 오빠인데 동생 기살려주는 의미로 큰 거 뭐 하나 척하고 해줘야 하는 것이라고 하시더군요. 화가 나서 저도 모르게 시어머니께 둘 다 사회인인데 오빠 동생 같은 거 따지는 거 아니라고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신우에게 그럼 제가 200 정도 하는 걸로 냉장고 하나 사줄게요. 그럼 저도 늦었지만 결혼 선물로 스타일러 하나 해주세요. 라고 시댁 식구들 전부 들으라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말에 작은 신우는 오빠가 집을 해갔는데 새언니 너무하네 어쩌네 하면서 불퉁거리듯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도 비슷한 말씀을 하시며 저에게 함께 쏘아붙이는데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뭔가 오해를 하고 있구나.
이번에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겠구나 싶어서 잘 됐다 생각했습니다. 제가 어머님이 뭔가를 잘못 아시고 계시는 것 같아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결혼할 때 신랑이 3억짜리 아파트 가지고 있었던 것에 반이 대출이었고 제가 함께 일해서 갚았다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도 결혼할 때 모아둔 돈이 1억이 있었고 신랑은 1억 5천이 있었던 것이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예단 2천 드리고 돌려받은 것 없으니 제가 결혼할 때 신랑보다 3천 정도 모자라게 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그 이후에 제가 재테크 잘해서 생긴 수익으로 10억짜리 지금 사는 아파트로 이사를 하게 된 것이니 신랑보다 제가 훨씬 경제적으로 많은 일을 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경제권은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것도 말씀드렸고요. 어머님은 가족끼리 그렇게 일일이 따지는 게 아니라며 저희가 손인이 덕을 베풀어야 하는 것이라고 하시더군요. 아주 옛날 부모가 장남에게 재산 전부를 물려주던 시절에나 손이가 덕을 베푸는 것이 당연했던 것이지 저는 돌려받을 길 없는 덕 같은 거 베풀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저희 둘이 신우 결혼식에 참석할 것이니 10만 원 하겠다고 했어요. 신우는 저희 결혼식에 축의금 전혀 하지 않았지만 저희는 밥값은 내야 할 것 같아서 10만 원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랑에게 다그치듯이 물어봤습니다. 자기 혹시 우리 결혼할 때 아가씨들이 뭐 해준 거 있는데 나한테 숨긴 거 아니야? 라고 했습니다. 신랑은 펄쩍 뛰면서 그런 걸 자기가 왜 숨기겠냐고 하더군요. 설마 아가씨들이 직장도 다니고 있었는데 오빠 결혼식에 아무것도 안 했겠어? 뭔가를 우리 결혼식에 해줬으니까 지금 아가씨가 당당하게 결혼식에 뭐 해줄 거냐고 우리에게 묻는 거겠지. 솔직하게 말해봐. 아가씨들이 우리 결혼할 때 얼마 줬어? 신랑은 다시 한번 펄쩍 뛰면서 내가 뭐 너 몰래 비상금이라도 가지고 있어 본 적 있냐? 아, 글쎄 얘네한테 받은 거 아무것도 없다니까. 이러더군요. 제가 어머님을 쏘아보듯이 보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신랑 얘기 들으셨냐고요? 우리는 받은 게 없어서 해줄 것도 없다고요. 말 나온 김에 얘기하겠다며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만약 저희가 결혼을 할 때 신우가 아직 돈을 벌지 않는 때여서 어쩔 수 없이 아무것도 못 해준 것이었더라도 어쨌든 저희 결혼할 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으니 결혼할 때 저희에게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어야 하는 것이라고요. 그래야 하는 것인데 아가씨는 이렇게 대놓고 저희에게 결혼식에 뭐 해줄 거냐고 물어보는 것이 저는 놀라울 따름이라고 했습니다. 저 신우 결혼식에 몇백하고 한동안 잠 못 자느니 그냥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께 이런 저 치사하다고 욕하려면 욕하시라고 했어요. 한동안 분해서 잠 못 자느니 그냥 욕먹고 말겠다고 대놓고 말했습니다. 집에 와서 신랑과 엄청 싸웠습니다. 우리가 쪼들리며 사는 것도 아니고 돈 200으로 오빠 위신 좀 세워주지 그걸 가지고 그렇게 자기 어머니와 동생들을 쏘아붙여야 했냐고요. 저는 양심 없이 대놓고 나한테 바라는 것이 밉살 맞아서 그랬다고 했고요. 정 동생 결혼식에 뭐 하고 싶으면 비상금으로 저 모르게 하라고 했습니다. 대신 저에게 걸리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못 박아 두었고요. 신랑은 다시 그 얘기를 꺼내지는 않고 있지만 기분 상해 있는 듯합니다. 제가 치사하게 구는 것인가요? 형제끼리 손이면 받은 것이 없어도 베풀어야 하는 것인가요? 신랑이 뭐라 해도 저는 제 고집 꺾지 않을 생각입니다. 쓰면서도 화가 나서 두서없이 막 쓰게 되었네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제력도 있고 재산도 불려나가고 있는 아내이신데 쓰니님 소신대로 할 자격 충분한 것 같습니다. 남편분은 복 받으셨다는 것을 아직 잘 모르시나 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